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하기 앞서서 지금 다른 학부에서 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몇 사람 됩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픈 채팅방, 채팅방의 이름은 산경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채팅방을 이용해서 질의 내용 또 공지사항이 전달되는 여러분과 내가 의사소통하는 그런 장이 되겠어요. 꼭 이용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질문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스터디, 연구한, 공부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을 질문할 때 다른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혹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질문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개인 카톡이나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기 바래요. 이렇게 공지를 마치고 지난주의 수업 내용에서 여러분들은 출석도 잘하고 퀴즈도 잘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 문제에 있어서 수강 신청 변경 때문에 아마 이제 1주차 수업을 참석 못하고 퀴즈도 참석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수강 신청 변경에 따랐기 때문에 출석으로 인정을 하고 퀴즈 점수는 이제 퀴즈는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2주차부터 출석과 퀴즈 점수가 이제 결정되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데이터베이스의 여러분들은 이제 전혀 데이터베이스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전반적인 내용, 개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정의,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각각 4가지에 대해서 이건 기사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된다고 했어요. 자, 정의 4가지, 통합 데이터다, 공유 데이터다, 저장 데이터다, 운영 데이터다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특성은 누구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 접근. 두 번째로 이 데이터베이스는 살아있는 데이터의 집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나 해당 책임자들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항상 수시로 업그레이드 또는 수정, 삭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너도 나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검색을 할 때 우리가 주소를 가지고 어떻게 검색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내용을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 기반 참조다 해서 이 4가지 특성을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퀴즈도 그렇게 한번 풀어봤죠. 그리고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데이터베이스의 2장인데요. 파일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파일 시스템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잘 모르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물론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적, 물적, 장비, 응용 소프트웨어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자, 파일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차이점 어떻게 다른가 그 내용을 다룰 것이고 3장에서는 DBMS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운영 체제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죠. 만약에 운영 체제, 도스라든지 과거에 도스, 지금은 윈도우 7 또는 윈도우 10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는 유닉스와 리눅스 또는 맥킨토시 이러한 것들은 다 운영체제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 프로그램들이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능, 또 DBMS의 구성,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스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니까 어렵죠. 스킴 또는 스키마 이렇게 얘기해요. 스킴이나 스키마, 물론 스페링이 끝에 A가 붙냐 E가 붙냐 이 차이인데
같게 쓰여요. 스킴이나 스키마 같게 쓰이는데 처음 들어보니까 좀 어렵죠, 용어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생김새 또는 더 작게 테이블의 생김새.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지? 이 생김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키마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조예요, 구조. 생김새. 어떻게? 그러면 학생이 있어요. 학생의 생김새는 뭡니까, 여러분들? 현실 세계에서 생각하지 말고 가상 세계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현실 세계에서 학생, 홍길동 어떻게 생겼어요? 학생 어떻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할 거예요? 학생은 이렇게 생겼어. 학생은 뭐, 국민학생,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대학생까지 그 연령대별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건 현실 세계잖아요. 맞지 않아요. 학생 그러면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학번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학과, 뭐 학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스킴, 생김새, 구조잖아요. 학생의 구조, 학생의 생김새. 이것이 스킴 또는 스키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동영상에서는 이 2장, 3장에 대한 간단하고 계략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오캠 툴에 의해서 슬라이드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지금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하고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고객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고객 테이블이 있어요. 그죠? 이게 고객 테이블, 이게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에 보니까 앞에 고객 아이디, 뭐 고객 이름, 나이, 등급, 직업, 적립금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에 대해서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예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테이블, 데이터베이스의 하나의 테이블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생김새, 고객 테이블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이디로부터 적립금까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고객 아이디 같으면은 이게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형으로 몇 자리, 또 나이 같으면 숫자죠. 정수형으로 몇 자리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겠죠. 바로 이것을 스키마라고 해요. 자, 다시 이것을 뭐라고? 스키마라고 합니다. 하면서 이 전체를 뭐라고? 데이터라고 해요. 데이터들이에요. 이것은 데이터.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은 자, 이 스키마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일반적인 말로 개념 스키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념 스키마. 그러면 이 데이터들은 어디에 다 어떤 저장소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죠?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기억 장소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내부 스키마 이렇게 얘기해요. 내부 스키마. 저장된 내용을 내부 스키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직접 나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나는 등급이 골드인 사람만 한번 검색해 보겠다 하면은 골드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애플, 그 다음에 골드가 뭐예요? 이거 캐럿인가요? 캐럿. 그 다음에 여긴 뭐예요? 메론이죠. 메론. 이것만 한번 검색해 보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 아이디하고 등급만 나오겠죠. 자, 원래 고객 테이블에 그 스킴, 자, 개념 스키마라고 했어요. 스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되어 있는데 나는 우리 이 고객 중에서 등급이 골드인 사람만 보겠다. 그러면 골드인 사람은 누구예요? 아까 같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죠.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봐? 고객 아이디만 보겠죠? 이걸 외부 스키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그것은 이제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개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관련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 테이블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수백 개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테이블이. 그런 걸 다 모아놓은 것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해요. 데이터베이스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자,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파일 시스템. 이렇게 돼 있어요. 파일은 이게 파일이에요.
파일, 지금 고객 파일, 아까 그 고객 테이블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것을 지금 여기다 이렇게 실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보니까 뭐예요? 메모장이나 아래 한글이죠. 이건 메모장이나 아래 한글로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했습니다. 그죠?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파일이라고 그래요. 파일. 이거 컴퓨터에 들어가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게 이게 안 좋아서 기능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뭐가 안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밑에 보니까 채광주를 검색하고자 해요. 그러면은 이 파일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를 여기서부터 시리얼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가요. 읽어가서 이 채광주를 찾아내겠죠. 그런데 이 데이터가 10,000건, 10만 건, 100만 건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채광주를 찾으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죠? 바로 그런 단점이 있겠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은 채광주를 찾겠다. 그 다음에 채광주에 대한 어떤 적립금을 찾겠다. 적립금이 어디에 있어요? 채광주에 대한 적립금을 찾겠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이걸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응용 프로그램을 일일이 작성을 해야 돼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제 앞에 고객 아이디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다가 주소를 하나 또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그 구조를 또 바꾸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또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고칠 때마다 프로그램을 고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데이터의 종속을 한다고 해서 데이터의 종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데이터의 종속성을 가져.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 고칠 때마다 데이터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점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는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더 하고 나가죠. 종속되면서 그 다음에 이 고객 파일은 만약에 그 회사의 조직에 부서가 10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10개가 다 들어있어요. 10개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10개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각 부서마다 10개 이런 데이터를 각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복이 되겠죠. 중복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공유가 안 돼요. 파일 시스템은 공유가 안 돼요. 그리고 보안 기능이 없어요. 물론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4자리의 그 문서 암호를 넣게 돼 있죠. 그나마 다행이죠. 그 다음에 이걸 작업을 하다가 전기가 나갔다든지 어떤 장애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구할 기능이 없어요. 다시 쳐야 돼요. 이걸 어딩을 다시 해야 돼요. 그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상급자가 원하는 또는 고객들이 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이 테이블은 아까 얘기했죠. 이 하나의 스킴은 각각 어떤 그 속성 값들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몇 자리, 그 다음에 숫자를 넣으면 안 되고 문자형으로 들어가야 되고 몇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키값 있죠. 키값. 여기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이 키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검색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여기 고객 아이디와 고객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위치를 바꿨어요. 바꿔도 프로그램은 전혀 손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독립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이제 슬라이드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아무 프로그램이 손을 안 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하나 추가를 했다고 합시다. 여기 그 아이디와 이름 사이에 주소를 추가를 했어요. 추가해도 응용 프로그램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질의를 할 때 그 내용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데이터의 독립성, 물론 왜냐하면 물리적 그 독립성을 갖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하겠지만은 만약에 위치를 변경을 했다. 위치를 바꿨어요. 그럼 논리적 구조를 바꾼 거다 해서 논리적 독립성을 갖는다. 또는 만약에 뭐 이게 지금 여기 나이가 지금 숫자형으로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여기 20을 스음을 이렇게 한글로 넣었다고 해봅시다. 한글로. 그러면 문자형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또는 자릿수가 뭐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다 물리적 구조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의 독립성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도 프로그램에 영향이 없어요. 참 좋아요. 하여튼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이제
이 개념 스키마, 그 다음에 이 내부 스키마, 위에서 보는 외부 스키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물론 그 오캠 슬라이드에 의해서 상세하게 이번 시간에 설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개요는 이것으로 마치고 2교시, 3교시에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